오늘은 그 당쟁과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명종 말이 되면은 그 훈구파가 다 축출되고 살인파가 조정을 완전히 장악해요.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니까 다시 그 살인파 안에서 이게 동인 서인 이렇게 당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쟁이 벌어져요. 이제 정당과 붕당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 조선시대도 그 당쟁을 벌리면서도 이 붕당의 폐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념, 이 이념으로 뭉쳐져 있는 조직이 정당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같은 경우도 보수다 진보다 그러면 진보라는 그 이념으로 뭉쳐 있어야 그게 정당이에요. 보수다 하면 보수라는 그 이념으로 뭉쳐 있어야 정당인 거예요. 근데 붕당은 그게 아니고 친한 사람들끼리 뭉친 조직이에요. 이념이나 이런 거는 겉으로 그냥 내놓은 거에 불과하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 친분 있는 사람끼리 뭉쳐서 만들어진 조직이 붕당이에요. 근데 이 붕당이 출현하는 것은 만국의 전조라 그랬어요. 모든 역사에서 이 붕당이 출현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정치를 보면,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현재 한국 정치는 붕당 정치의 표본이에요. 완전히 친한 사람들끼리 뭉쳐 싸우는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뭐 어느 대학 나온 사람, 진보라는 사람들이 훨씬 보수적인 얘기를 주장하고, 보수라는 사람들이 훨씬 진보적인 얘기를 해요. 왜냐?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하려는 거죠. 이 붕당 정치는 나라를 말아먹어요. 살인파가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살인파가 훈구파를 다 몰아내고 조정을 장악했는데, 훈구파가 사라지니까 살인파가 다시 분열해서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고 이제 조선 역사 최악의 폐단인 붕당 정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색 당파를 보면은 같은 살인파가 동인 서인으로 나눠지죠. 그랬다가 동인에서 이게 다시 남인 북인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나눠져요. 물론 여기 뒤에 가서 이제 노론이 정권 잡으면 노론이 또 뭐 시파 벽파 나눠지고 계속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념으로 이렇게 나눠졌으면 누가 뭐래요. 그게 아니고 친분으로, 내하고 친한 사람, 내 항맥, 내 고향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뭉쳐져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선조 수정실록 24년 1591년 3월 1일, 그러니까 임진왜란 1년 전입니다. 주상이 하문하기를 풍신수길은 어떻게 생겼던가 하니, 황윤길이 대답하기를 눈빛이 반짝이는 것이 대담하고 지략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김성일은 대답하기를 눈이 생쥐처럼 생겼으니 두려워할 이인이 못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김성일은 일본에 갔을 때에 황윤길 등이 겁에 질려 채모를 잃었던 것에 분개해서 말할 때마다 황윤길과는 다르게 말한 것이다. 이때 조헌이 일본과 화의를 하는 것을 극력으로 공격하면서 왜적은 기필코 쳐들어올 것이라 주장했는데, 대개 황윤길의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란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을 두고, 서인들이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인심을 소란스럽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면서 배척했으므로 조정에서 감히 그런 주장을 입에 담지 못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저게 서인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바로 붕당 정치예요.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 일본하고 화의를 해야 된다. 그거는 이념이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인재들이 정권 잡으려고 저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내하고 다른 편이야. 이러다 보니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일본의 국력을 한번 보면은, 일본은 임진왜란 이전에 약 한 150년간 전국 시대를 거쳐요. 한국이 한 300개 나라로 나눠져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비로소 통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150년간 전쟁을 했으니 전쟁이 얼마나 이골이 났겠어요. 아주 뭐 전쟁이라면 도 같았죠.
거기다가 포르투갈 같은 서양 세력하고 교류를 하면서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서양에서 신무기 조총이 들어왔어요. 그 일본의 다네가시마라고, 지금 가고시마 현의 그 다네가시마에서 이제 조총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일본은 조총으로 완전히 무장을 했어요. 신무기 조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을 뿐만 아니고, 군대 숫자도 이 150년간이나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군대 숫자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력에서도 땅덩이가 크니까 조선보다 훨씬 그 경제력이 컸었어요. 선조 수정실록 25년 1592년 4월 14일 드디어 이제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을 했어요. 매적이 대군을 이렇게 쳐들어와 부산진을 함락시켰고 첨사 정발이 전사하였다. 이어서 동래부가 함락되면서 부사 송상현도 전사하였다. 이 부산진하고 동래부에서만 전쟁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전쟁 같은 전쟁이 없어요. 그냥 뭐 일본군이 걸어서 막 부지런히 올라와 버린 거예요. 임진왜란은 조선이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은 준비를 갖출 수 있었을 건데, 분당 정치로 싸우다 보니까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전쟁을 맞이한 거예요. 알몸으로. 대마도는 그 땅이 아주 척박하고 그 사람 살 수 있는 평지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선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마도는 조선하고 전쟁이 터지면 자기들이 굶어 죽어. 그러니까 전쟁을 막으려고 조선한테 아주 통보도 하고 준비를 해라, 뭐 전쟁을 안 일으키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도 결국은 못 막았죠. 그리고 조총을 일본에서 구해다가 조선한테 줘요. 지금 일본이 이걸로 다 무장을 하고 있다. 근데 조선에서는 저걸 우습게 보고 그냥 갖다 창고에 처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러니까 통신사를 반해서 그 일본에 가서 확인까지 하고 왔는데도 방비는 하나도 안 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군량미 부족이에요. 임진왜란 전 기간에 걸쳐서 가장 애를 먹는 게 군량미야. 선조실록 25년 1592년 4월 17일 전쟁 나고 며칠 안 됐어요. 주상이 이덕형을 왜군에게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침범한 까닭을 묻고자 했는데, 이덕형이 용인에 이르렀을 때 벌써 적이 조령을 넘었다고 함으로 되돌아왔다. 이덕형이 이제 왜 쳐들어오는 거 물어보려고 가는데, 용인 오니까 벌써 얘기가 조령을 넘어서 충청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일본군이 북상을 하는데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거예요. 부산 상륙 4일 만에 문경 세제를 넘었다는 얘기예요. 보병으로 구성된 일본군이 부지런히 걸어서 무인지경을 그냥 행군해 온 거예요. 전쟁하는 게 아니고. 선조실록 25년 1592년 4월 30일 전쟁 난 지 보름만이에요. 새벽에 주상이 인정전을 나서니 백관과 인마가 대궐들을 가득 메웠다. 전쟁 터지고 보름 만에 이제 선조가 피난을 나서는 거예요. 국민이 모두 통곡하며 걸어 따라갔고 종친과 호종 관리는 100명도 못 되었다. 벽제관에서 점심을 먹는데 왕과 왕비 반찬은 겨우 준비되었으나 세자는 반찬 없이 맨밥을 먹었다. 선조가 피난을 갔는데 신하들이 다닥 나부르고 아주 일부만 호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파주에서는 그 호위병들이 그 임금 주려고 밥을 차려놓은 걸 다 먹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밥을 굶어요. 그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왕이 밥을 굶는데. 그러니까 뒤에 이제 공신 책봉을 하는데 호성공신, 임금을 모시고 의주까지 갔던 호종공신이 선무공신의 대여섯 배 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전쟁에서 싸운 공신보다는 임금 모시고 간 사람이 훨씬 많은 공신을 책봉하는 게, 아마 이때 이 왕이 워낙 서러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선조실록 25년 1592년 6월 24일 부질없는 논의만 하지 말고 요동으로 가든지 다른 곳으로 가든지 빨리 결정지어 조급한 상황을 당해서 갈팡질팡하는 폐단을 없도록 하라. 걔는 2달 만에
왕이 의주로 가서 거기서 망명할 검토를 하는 거죠. 이제 명나라로 망명을 해야 된다, 신하들은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제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때 망명했으면 조선은 없어져요. 근데 명나라에서 망명을 허가를 안 해줘. 왜냐, 선조적이 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못 오게 하는 거야. 선조 수정실록 25년 1392년 7월 1일 외장 가등청정이 북계를 침략하니 회령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북계는 함경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왕자와 여러 제신을 포로로 잡아 외적에게 항복했다. 여기서 잡히는 왕자가 임해군하고 순하군인데, 하나 그 임해군 순하군이 갑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인심이 이반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잡아오고 가토기요마사한테 줘버린 거죠. 그리하여 함경남도와 함경북도가 모두 적에게 함락되었다. 한반도를 일본군이 완전 점령했어요. 가등청정이 두만강을 건너가서 여진족하고 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하고 평안북도를 제외하고는 다 일본이 점령했죠. 근데 이제 명나라가 참전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군이 쫓겨내려가가지고 경상도 해안으로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일본하고 협상하는데 일본이 한강 이남을 떼서 일본에서 넘겨라. 그러니까 이 얘기야. 서울까지는 떼서 뭐 조선을 하든지 명나라를 하든지 하고, 한강 이남, 경기도부터 그 이남은 일본에서 넘겨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 거예요. 선조실록 30년 1597년 8월 18일. 이거는 이제 정유재란이죠. 정유재란 때도 외적이 남한성을 함락시키니 명나라 부총병 양문이 간신히 서문을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다. 실제로 일본군하고 싸우면 명나라군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명나라군이 일본군하고 싸워서 이긴 게 평양성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졌어요. 싸움을 해서는 못 이겨요, 일본한테. 정유재란을 보면은 일본 공격 방향이 전라도 쪽으로 가요, 이제 드디어. 그런데 이게 초기에는 그 충청도로 이렇게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쳐들어 올라올 때는 백성들을 많이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유재란 때는 그게 아니야. 완전히 조선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모든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초토화 전략을 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남부 이쪽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그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고 경제 기반이 뭐 완전히 뭐 3분의 1 이하로 격감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 통계를 보면은 1543년에 인구가 400만이던 게 1639년에 보면은 140만 밖에 안 돼요.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준비 부족으로 결국은 참패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이나 김시민, 권율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제가 사례를 드는 거는 이겼기 때문이 아니고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은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뭐 경상도 정도로 놓고 싸운다든지 문경 세제까지만 놓고 싸운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임진왜란은 결국은 붕당 정치가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인구가 3분의 1로 감소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가 돼가지고 저기 이태리까지 그 팔려나간 그 포로가 있어요. 이태리까지 그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있을 정도로 경직지가 3분의 1로 줄어서 완전히 황폐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문헌이 다 불타버렸어요. 지금 저 임진왜란 이전 문헌은 아주 희귀해요.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거죠. 당쟁과 임진왜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바람 앞에 등불이 된 나라가 결국 이제 살아나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나느냐? 관직을 팔아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관직을 팔아서. 참 이런이라 할 수 있는데, 관직을 팔면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나라를 살리려고 관직을 파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구국의 매관매직이라는 제목으로 관직을 팔아서 어떻게 나라를 살리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